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근데 내용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저도 이거를 처음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좀 어려워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수년간 이제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렇게 가르쳐보면서 최대한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오셔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개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 하더라도 어쨌든 개학을 하면은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갈 텐데 좀 학습 너무 들떠서 공부가 잘 안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숙제나 이런 거 공부들을 미리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제가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요. 계속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고 어머님들께도 전달을 제가 다 드리고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엄마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엄마들이랑 제가 최대한 연락을 자주 하려고 저도 수업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쪼개서 엄마들이랑 연락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혼내면 저한테 여러분이 잘못해서 혼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저랑 수업 잘 안 할까봐 일부러 엄마들한테 혼내달라고 이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이 수학학원에서 즐겁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뭐 과제도 좀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테스트를 보겠습니까? 괴롭히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공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약간 할 때 좀 확실히 하자 이런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어서 막 어물쩍어물쩍 대충 넘어가는 그런 꼬라지를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이어서 혼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도 대충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나태해지고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안 보셨어요? 나태지옥에 빠진다니까요. 전 진짜 최대한 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기왕이면 더 잘하면 좋잖아요. 뭐 못해가지고 뭐 혼나고 막 친구들한테도 약간 자존심 면 안 서고 이런 것보다는 뭐 괜찮아요. 저는 뭐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잘해서 뭐 누구한테도 쟤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야. 쟤는 뭘 가르쳐도 막 이렇게 정말 잘해. 쟤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좀 학습을 탄탄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1페이지에는 일의 양 문제입니다. 그 일의 양 문제. 근데 여기 있는 그 일의 양 문제들 뭐 일을 한다 이 얘기 나오면 여기들은 거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웅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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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일을 하는 애다. 왜 사람이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공부하다가도 멍도 때리고 막 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사실 수학 문제에서는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는 한데 얘는 여기서 지금 누구죠? 1이? A랑 B가 있는데요. A는 웅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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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고 B는 웅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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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 어떤 일이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뭐 농장을 뭐 짓는 건지 뭐 밭일을 하는 건지 뭐 그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을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만큼이라고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나타내는 겁니다. 대충 썼어요. 이만큼 일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 일해야 되는 양을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1로 놔도 되고 2로 놔도 되고 100으로 놔도 돼. 근데 나는 계산하기 좋게 이거를 1로 놔. 보통. 괜찮나요? A는 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4시간이 걸려. 그럼 얘는 1시간에 이만큼 일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1시간에 일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분수 배웠잖아요. 이런 분수 그림 초등학교 때 분수 그림에서 많이 나오잖아. 4칸 중에 1칸을 일할 수 있는 거야. A가 1시간에 일할 수 있는 양. 이거가 4분의 1입니다.
전체 4조각 중에 이 1의 양을 1로 봤을 때 얘를 4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1시간 동안에는 요만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B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이 1의 양을 구하려고 얘를 다시 지워봤어. B는 이 1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12시간이 걸려. 얘를 12조각으로 쪼개. 이렇게 해서 12조각으로 쪼갰어요. 그럼 얘는 1시간에 얼마큼 일할 수 있냐면 12분의 1을 일할 수 있어. B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일을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니? 라는 문제거든. 그럼 몇 시간을 X로 두시면 돼요. 그럼 A가 혼자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만큼. 그 다음에 B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만큼. 둘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더해주시면 돼요. 요만큼을. 둘이 1시간에 이만큼 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해야 이 한 칸을 다 채울 수 있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 뭐 통분을 해서 당연히 더해야겠죠? 앞에는 12분의 3이 되니까 12분의 4가 된다. 그럼 12분의 4는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거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x가 1이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3을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3이 된다. 그래서 x가 3시간이 걸리면은 둘이서 같이 일을 해가지고 끝낼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형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8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소희네 집 울타리에 페인트 칠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는 거의 로봇이야. 소희랑 아빠랑 둘 다 로봇이에요. 응치키, 응치키, 응치키 이렇게 일정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희 몰래 패매하다가 아빠 몰래 패매하다가 막 이거 몰래 막 이게 여기다 그 페인트에다 낙서도 좀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계처럼 응치키, 응치키, 응치키 이라고 아빠는 응치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웃기지 않니 얘들아? 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소희가 혼자 일을 하면 10일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 페인트를 얘네 집이 칠해야 되는 벽면이 요만큼이고 그거를 또 1로 놓는 거야. 그럼 소희 혼자 일을 하면은 이게 며칠이 걸리냐면 10일이 걸린대요. 그럼 이거 10칸으로 쪼개. 그럼 얘 하루에 한 칸 일할 수 있으니까 소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야. 이게 소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소하1. 소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10분의 1이 되고 아버지는 5일 걸리신다네. 아빠가 뭐 그래도 좀 빨리 끝내시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일을 잘하시니까 5일 만에 끝내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약간 위에 있는 문제랑 차이가 있어요. 볼게요. 이거를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소희가 지금 시험 보러 갔어. 그래갖고 어디 갔나 봐.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틀 하신대. 아빠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거 5분의 1인데 그거를 이틀 동안 먼저 하셨어. 이만큼 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아버지와 소희가 함께 일해서 완성했어. 나머지를 10분의 1이랑 5분의 1을 같이 일했어. 그거를 며칠 동안 더 일을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냐, 일이 완성이 되냐 이러는 거야. 이게 전체 해야 되는 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5분의 1씩 2번 일했고 아버지가 먼저 칠해놓은 양이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소희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다 더해서 다시 한 칸이 완성이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방정식으로 얘는 5분의 2 여기는 10분의 2로 통분하면 10분의 3x 1 해서 10으로 곱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x 며칠이 나오는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에 원가정가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하트 지갑을 팔 거예요. 네, 갑자기 하트 지갑 등장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봤어요. 네, 필요한 사람 제가 드릴게요. 이게 화장품 사니까 준 건데 뭐 동전 지갑 같은 건데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며칠 들고 다니긴 했는데 네, 여기다 카드 넣어서 다니거나 하거든요. 화장품 네, 사니까 준 거예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팔려고 했어요. 팔 건 아니에요. 공짜로 드릴 거예요. 필요한 말씀하세요. 일반한테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팔려고 물건을 가지고 왔어. 이것도 나도 공장에서 사와야 팔 거 아니니. 근데 이거를 내가 1,000원에 사왔다? 1,000원에 사왔어.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1,000원에 주면 제가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 망합니다. 이거 1,000원에 그대로 팔면 안 돼요.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죠. 네,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한 3,000원에 팔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옆집에 가면 2,500원 해주거든. 3,000원인 거야. 너무 비싼 거야. 여러분 기준에. 그래서 얘를 깎아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2,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팔아서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2,500원 팔았다고 해서 2,500원을 깎아 다 사 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니네 망해. 왜냐면 내가 이거 물건 사오느라고 1,000원이 나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는 이익은 얼마냐면요. 1,500원이 남아. 이만큼이 돈이 남는 거야. 팔고 남은 돈. 그래야지 그 1,000원을 남겨놔야지 여러분 또 사와서 또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2,500원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물건 사올 돈이 없잖니.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제가 1,000원에 사왔어요. 3,000원에 이익을 붙였더니 안 판대요. 안 산대요. 여러분들 깎아달래요. 깎아서 남은 돈이 이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의 가격을 원가라고 해요. 원래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팔려고 정해봤어요. 정가라고. 그 택 붙어있죠? 옷가게 들어가면은 그게 정가야. 정찰제 판매합니다. 정가야. 이렇게 정해놨어. 근데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한 거야. 그래서 할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가격. 뭐 여러분들이 카드로 긁든 뭐 현금으로 냈든 어쨌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가격을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그게 바로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남는 돈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판매 가격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준 게 이게 바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21번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가에다가요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이거 30% 정도 남기면 되겠다 해서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10%의 이익이 남았다. 그럼 원가는 처음에 얼마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제가 아까 설명한 걸 듣고 풀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다시 말한 것처럼 식을 천천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식을 세울 때는 는, 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런 거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팔았더니, 뭐뭐 했더니 여기가 는이야. 원가에 대해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대. 이게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좌변에도 이익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가가 얼마였을까 하는 거니까 원가를 x로 둘게요. 처음에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였어.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할인은 어떤 거냐면은 100%에서 20% 할인했다. 그럼 80%의 물건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100%에서 얘는 30%의 이익을 붙이면 1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가를 정한 게 원가에다가 지금 100분의 130을 곱해요. 이게 원가에다가 얘 원가야. 원가에다가 지금 30%의 이익을 붙여서 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100분의 30만 곱하시면 그 30% 붙인 금액만 받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나는 원가까지 다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원가에 그 원래 원가 그대로 100%도 받아야 되고 30% 이익 붙인 것도 받아야 돼서 100분의 130만큼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100분의 130x가 됩니다. 이게 정가예요. 정가.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여서 얘는 정가가 된 겁니다. 근데요. 제가 할인을 했어요. 600원을 할인을 했어. 그럼 얘가 누가 되냐면은 할인을 해서 여기까지가 판매 금액이 돼요. 실제로 내가 판매를 한 금액. 그럼 이게 제가 이익이 남으려면 판매 금액 그대로가 다 이익이 아니라 제가 요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물건을 처음 사왔던 원가를 빼셔야 그게 이익이 남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x를 빼주셔야 돼요. 판매 금액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이 금액에서 원가를 빼주셔야지 그게 이익이 돼요. 근데 그 이익이 얼만큼 남았냐면 원가에 10% 이익 남았대. 원가에 대해서 10% 이익이 남더래. 원가의 한 10% 정도가 남더래.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문제 개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가 정가 시스템이 어려워. 제가 처음에 물건을 사온 가격이 원가. 이거를 팔려고 정한 가격이 정가. 안 팔려서 할인한 금액이 판매 가격.
그래서 그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얘가 얼마 남는지 이익이 남는 건데요. 자, 다시요. 원래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였어. 그래서 100%에다 30% 붙이니까 원가의 130%가 원래 내가 정한 정가야. 100%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 100%는 원래 가격 그대로 받는 거고 130%를 받으려고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려서 할인을 해서 600원 깎아줘서 팔았어.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돈. 근데 받은 돈 그대로가 이게 만약에 아까 2,500원에 팔았다 그랬죠? 2,500원에 팔았다고 그걸 2,500원이 그대로 다 남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난 이거 사올 때 1,000원이라는 돈이 들었잖아. 그래서 원래 원가를 빼주셔야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익이 원래 원가의 10% 정도가 되더래. 원래 원가의 10%가 되더래. 원가의 10%가 되더래.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82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가가 32,000원인 원피스가 있대. 짜란! 갑자기 원피스 등장. 얘들아, 이거 이제 수업하기 전에 내가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내가 그때 말했던 벨벳 원피스야. 이렇게 진주가 박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학원에 입고 가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얘들아. 이거 되게, 이거 실제로 입으면 예쁘거든. 내가 입고 싶은데 원가가 32,000원이니 그럴 드레스라고 생각해줘. 얘들아, 문제 풀 때 설명하려고 내가 한번 꺼내봤어. 입고 싶은데 너무 과해. 이거 내가 학원 입고 가기 너무 과해. 괜찮은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입고 가보든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자, 이거 걸어놓고 올게, 얘들아. 잠깐만. 이게 내가 이거 수업을 어디서 하냐면은 내 방이 옷방이거든. 드레스룸으로 쓰거든. 갑자기 시리도 나오고 난리났네. 이 드레스룸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옷도 꺼내오고 여기서 바로 옷 입고 촬영하고 하는 거야. 조명 켜놓고. 어쨌든 네, 이 잡담이었고요. 원피스 원가가 32,000원짜리였는데 그거를 내가 사온 다음에 이거를 내가 혜린이한테 팔아야지. 그래서 25%의 이익을 남기려고 정가를 정했어요. 그럼 여기 이 정가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32,000원에서 곱하기 25%의 이익을 남겨서 붙여야 되는 거니까 원가 100%에다가 25%를 더해서 100분의 125의 가격에다가 정가를 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가를 정할 때 원가까지 항상 같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125%, 그냥 25%를 붙였다고 해서 25로 곱하는 게 아니라 125%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가를 정했어. 그랬는데 얘가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X% 할인해달래. 근데 이거 할인하기 전에 요 식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00 이렇게 띄었어. 그래서 125 곱하기 320을 해주면은 계산하기 귀찮아서 여기 있는 걸로 볼게, 얘들아. 4만 원이래. 얘들아, 이거 4만 원이래. 이거 계산하면 정가가 4만 원이래. 이렇게 4만 원에 정한 거야. 근데 4만 원에 이게 안 팔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직접 계산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영상 찍느라고. 네, 4만 원인데요. 4만 원에 대해서 X프로를 할인을 해서 판매 금액을 정할 거거든. 근데 봐봐. 아까 100%에서 20%를 할인하면 80%에 사는 거라 그랬잖아. X프로를 하면은 100%에서 X프로를 뺀 거에 사는 건데 이게 100분율이어서 100분의 얘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에다가 얘를 100분의 100 빼기 X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씩 쓰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요. 볼게요. 20%를 할인했어. 그럼 100에서 20%를 뺐으니까 100분의 80%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10% 할인했어. 그럼 100에서 10% 빼니까 100분의 90% 금액의 물건을 사는 거야. 다시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를 살 때 10%를 할인해주면 900원의 물건을 사는 거잖아. 그게 1,000원에다가 90%를 곱해서 100분의 90을 곱해서 900원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100%에 대해서 할인된 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100%에 대해서 할인된 만큼을 100분율로 이렇게 곱해준 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더니 원가의 10%의 이익이 남았대. 그럼 나는 지금 이익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익을 만드는 방법은 실제로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4만 원에 내가 이게 지금 정가를 4만 원으로 정했는데
32,000원에서 내가 한 8,000원은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정가를 40,000원으로 정했는데 40,000원에서 지금 X프로를 할인한 금액이야. 100분에 100 빼기 X 이렇게 썼어. 이게 지금 할인된 판매 금액이야. 실제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한 거야. 할인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익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니까 판매 금액 그대로가 다 이익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32,000원 원가를 빼줘야 그게 내가 이익이 돼요. 근데 그 이익이 얼마큼 남았냐면 원가의 10%가 남았대요. 원가 32,000원에 10%, 100분의 10%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식을.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공 지우고 계산하면 돼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식이 너무 길고 어렵죠? 자, 원가 32,000원짜리 있었어. 그거를 내가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 옷가게 택에 붙어있던 금액이 40,000원인 거야. 25%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32,000원에다가 125%를 곱한 거예요. 근데 프로를 곱할 때는 100분의 125를 곱해주셔야, 분모에다 100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2,000원에다가 125%의 금액을 하면 정가가 40,000원에 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8,000원의 이익을 원래는 남기려고 했던 거지. 근데 너무 비싸다고 어떤 손님이 항의를 해서 내가 X프로를 할인을 했는데 X프로를 할인하면은 100%에서 그 X프로만큼을 빼주면 돼. 근데 내가 이거를 100분율로 계산을 해주려면 100분의로 나누라고 했어. 그래서 40,000원에 100에서 X프로 할인된 금액이 판매 금액이 실제로 판매를 한 금액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에 이렇게 팔아서 이익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니까 이익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좌변에다가. 그럼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줘야 그 내가 실제로 판 돈에서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왔는지 원가를 빼줘야 그 돈이 남는 돈이 된단 말이야.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익이 원가의 10%가 된다. 그럼 이게 되게끔 X 몇 % 할인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분모에 있는 공 2개랑 여기 공 2개 약분하고 얘가 공통분모였기 때문에 괄호를 쳐놔야 돼. 그래서 400을 분배해줍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400 분배해주면 4만 400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00x 그 다음에 32,000 그 다음에 여기 공 2개 지워 공 2개 지워 여기 3,2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400x 남고요. 그 다음에 4반에서 32,000원을 빼면 8,000원이고 8,000원을 넘기면 마이너스 8,000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000 해주면 마이너스 8,000 빼면은 4,800 되나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00으로 나눠주시면 공 2개 띄고 12가 된다. 12%를 할인을 해준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문제 824번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에 원가 정가 어려웠죠? 네, 원가 정가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좀 쉬워요. 자, 증가 감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를 그립니다. 등장인물들 써주시고 작년, 올해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아마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 증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유형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미지수를요. 올해 남학생 수를 놓지 않고 항상 전년 기준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그래서 전년 남학생을 우리가 X로 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남학생 구하라고 하더라도 얘를 미지수로 놓으면 얘를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거를 미지수 X로 둡니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작년에 총 학생 수가 800명이었대요. 그리고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 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네들을 더해서 800명이 되는 거니까 800에서 X를 뺀 거라고 식을 써주면 돼요. 여학생 수를. 자, 근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5%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올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증가량, 증가 감소량 정확하게 쓰자면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했어. 작년에 5%가 증가했어. 이게 증가한 양. 5%가 증가한 거야. 근데 여학생은 2%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여학생 수가 800 빼기 X인데 요거에 대해서 2%가 감소했어.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 거를 다 반영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12명이 늘어났다. 플러스 됐다. 줄어들고 늘어난 양을 다 계산을 했을 때 12명이 늘어났다. 해서 요걸로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분의 5x 100분의
2 마이너스 800 빼기 x 그 다음에 10이고 얘는 한이 하나 여기 x 빠졌네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100을 곱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100 곱하시면 5x가 되고 얘는 100 곱하시면 분모 100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를 분배해요. 마이너스 1600 플러스 2x 까먹지 말고 얘도 100 곱해주세요. 얘 100 없던 애입니다. 100 곱해주셔야 돼요. 자, 5x, 2x 더하면 7x 마이너스 1600 넘겨서 플러스 1600, 2800이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냐면 400이 됩니다. 여러분들 x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x 작년 남학생 수예요. 제가 구하고 싶은 2번 올해 남학생 수는요. 5%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400명한테 5%가 늘어난 거니까 100분의 5% 쓰시면 안 되고 105% 쓰셔야 돼요. 100%는 원래 거 작년에다가 5% 늘어난 것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105%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올해 남학생 수가 된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7번을 문제를 볼게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문제예요. 어려워서 극혐이 아니라 저는 글씨 읽는 걸 진짜 극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전형적으로 수학 선생님을 했어야 됐나 봐요. 저 국어 너무 싫어해요. 근데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 해요. 그렇대요. 네. 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잘 안 읽었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거 글 읽기 귀찮아.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이 사람이? 아, 피타고라스네요. 막 지연의 문제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말했어. 야, 있잖아. 내 제자의 절반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근데 또 그 제자의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자는 4분의 1이 있고 그 중에 또 7분의 1은 굳게 입을 다물고 사색에 잠겨 있으며 이건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굳게 입 다물고 조용해요. 네. 그 다음에 여자인 제자가 3명이 있어서 그게 내 제자의 전부래요. 그럼 나 제자 몇 명이 있게? 자, 제자 x로 둡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제자의 숫자예요. 처음에 말한 제자 뭐 있어요? 제자의 절반은 수의 아름다움 탐구하는데 그래서 x의 절반, x의 2분의 1 수의 아름다움 탐구하는 애들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탐구하는 애들 4분의 1x x의 4분의 1인 애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x의 7분의 1인 애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사색을 잠기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여자인 거 3명까지 다 합쳐서 그게 얘네들이 내 제자의 전부래. 그거 x래. 이걸 다 더하면 원래 거 처음 그 x가 나온대.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7에 28 쪼르륵 곱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방정식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